안녕하세요. 크라이비 라운지 이준호 원장. 이진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코 상담 오셨을 때 보형물 없이 수술할 수 없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무보형물 수술과 보형물을 쓰는 수술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인들의 코를 이쁘게 만들고 싶다. 결국 소독하고 높은 코 이런 걸 원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건데, 콧대와 코끝이 전반적으로 낮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형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콧대의 높이가 괜찮고 코끝의 높이가 좀 부족하다. 그럼 그 콧대에 맞춰서 보형물 사용 없이도 모양을 잡을 수가 있죠. 저는 항상 이제 코 수술을 말씀드릴 때 코끝과 콧대를 따로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드리거든요. 그래서 콧대 성형을 할 때 흔히들 쓰는 실리콘을 쓰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무보형물을 수술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콧대 높이 모양이 다 좋아서 그냥 코끝 성형술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경우는 비중경고를 쓰거나 귀경고를 쓰거나, 특이한 경우에는 측두근막, 이 내 자가늑연고를 떼가지고 얇게 썰어가지고 그걸 빗다 말듯이 불로 말아서 약간 보형물의 형태식으로 만든 후 그걸 넣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리고 이제 자가늑연고를 보형물 대신 크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각자 재료가 장단점이 있죠. 이제 자가늑연고를 콧대에 대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양의 자가늑연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뗀 부위에 흉터라든지 조직 손상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 잘 사용은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엉덩이 진피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조직들을 저희가 가져오게 되면 정면에서 봤을 때 좀 약간 뚱뚱한 느낌의 모양이 나오기 쉽습니다. 동시에 이제 흡수가 될 수 있어서 콧대 라인의 높이 자체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문제들이 훨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가 모양을 예측할 수 있고 훨씬 더 정면에서 봤을 때 샤프한 느낌, 그리고 좀 오똑한 느낌을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흔히들 실리콘을 잘 권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이거 정해져 있죠. 결국은 이 콧대의 높이 모양은 다 좋지만 코끝이 좀 떨어져서 높이가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는 그 현재 콧대에 맞춰서 떨어진 코끝의 방향을 올려주고 높이 모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콧대에 맞춰서 가야 되다 보니까 현재 콧대 높이가 좀 좋은 분들은 이제 코끝을 맞춰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보형물을 사용하는 게 좋죠. 자, 결국 옆라인에서 봤을 때 제일 높아야 될 부분은 코끝이거든요. 콧대, 코끝이 모두 다 낮으신 분들에서는 코끝을 높이게 되면 당연히 콧대도 같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무보형물 수술을 하기 힘들고, 동시에 콧대가 낮고 코끝이 이미 기본적으로 높이가 좀 있는 상황에서는 코끝을 더 높여서 잡게 되면은 코끝과 콧대 사이에 높이차가 더 생길 거기 때문에 역시 무보형물 수술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끝을 딱 높였을 때 옆라인에서 예쁜 곡선 느낌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코들이 사실 무보형물 수술하기 제일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진짜 좀 문제가 있는 질문인데, 염증의 리스크는 교과서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10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형물을 넣지 않았을 때 염증이 아예 생기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확률이 1% 정도라면 보형물을 넣지 않았을 때는 1%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코수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염증의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보형물을 넣지 않는다고 해서 염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염증이라는 조직의 손상을 전반적으로 일으키는 건데, 이게 낫는 과정에서 저희 흉살화되고 딱딱해지고 그래서 고충이 오는 건데, 물론 이제 보형물을 쓰지 않더라도 염증이 좀 심하거나 그 염증 기간이 좀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되거나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고통 현상이나 그런 병이 올 가능성이 있죠. 범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무조건 보형물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염증이 덜하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보형물에 대한 속설. 첫 번째, 보형물이 시간 지나면 코끝으로 뚫고 나오지 않느냐, 구축 현상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형물이 염증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걔가 갑자기 위치에서 벗어나서 내려와가지고 피부로 뚫고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축이 오게 되면 코가 전체로 좀 짧아지기 때문에 보형물은 그 자리 그대로 있는데 코가 점점 짧아지면서 이겨내지 못하고 실리콘이 노출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10년에 한 번씩 보형물 교체해야 된다는데 그거 진짜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리콘 보형물 장기 조절 때 논문을 보면은 만약 석회화가 일어나거나 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에서 무조건 다 제거를 해줘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염증이 없다면 보형물은 평생 가도 제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뭐냐? 자, 지금까지 무보형물 코 성형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는 첫 수술에 오시는 분들한테 꼭 두 가지 설명을 드려요. 첫 번째로는 애초에 첫 수술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각각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모양이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하지 못해도 결국엔 재수로 가거든요. 애초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수 있느냐, 그 지점에서 지금 코 조건상 보형물 없이도 우리가 원하는 모양까지 정말 갈 수 있느냐, 그걸 냉정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상 여기까지 프라이빗 라운지 이준 원장 이재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